안녕하세요. 머신러닝 논문 읽는 스트리머 만끽이라고 합니다.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플로우 베이스 제너레이티브 모델이라고 합니다. 플로우 베이스 제너레이티브 모델이 뭐냐면요. 보통 우리가 제너레이티브 모델 하면은 이렇게 겐이나 VA를 생각을 하죠. 근데 플로우 베이스 제너레이티브 모델은 겐이나 VA하고는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겐의 경우에는 그 제너레이터는 그 인풋의 디스트리뷰션 확률 디스트리뷰션과 비슷한 디스트리뷰션을 가질 수 있는 그 인풋을 다시 생성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디스크리미네이터는 그거를 다시 그게 리얼 이미지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걸 통해서 적대적으로 학습을 하는 거죠. 만화 감사합니다. 카도조님. 그리고 VA의 경우에는 그 엘보라고 하는 그 로어 바운드를 맥시마이즈 하는 방향을 통해서 인코더에서 레이턴트 벡터를 만들고 그 레이턴트 벡터에서 다시 원래 인풋의 그 디스트리뷰션을 모방을 하게 되는, 그래서 오토 인코더의 형태를 취하게 되죠. 플로우 베이스 제너레이티브 모델의 경우에는요. 그 인풋에서 레이턴트 벡터를 만드는 그러한 뭐 뉴럴 네트워크가 될 수 있든 어떠한 함수가 있다고 했을 때 그 함수가 역함수를 갖고 있는 함수라면 그 역함수를 통해서 다시 원래 레이턴트 베리어블에서 원래 인풋 베리어블로 다시 또 리컨스트럭션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러한 방향에서 나오게 된 제너레이트 모델의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릴 내용들은 방금 얘기해 드렸듯이 플로우 베이스 모델이 무엇인지, 그리고 플로우 베이스의 수학적인 근간이 되는 체인지 오브 베리어블 시어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 체인지 오브 베리어블 시어럼을 이용한 노멀라이징 플로우가 뭔지, 그 노멀라이징 플로우를 통해서 플로우 베이스 제너레이티브 모델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 노멀라이징 플로우를 기본으로 하는 그 모델들에는 어떤 게 있는지, 리얼 MVP나 글로우, 뉴럴 OD의 노멀라이징 플로우가 곁들여진 FF 조드 같은 그러한 모델을 오늘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오토 리그레시브 플로우에 대해서는 그냥 마지막에 간략하게 이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라는 정도로 언급을 해드리고 넘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너레이티브 모델의 분류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해드렸고요. 겐과 VA가 갖고 있는 특성과는 다른 특성에도 역함수를 갖고 있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다시 레이턴트 베리어블에서 원래 인풋을 생성을 해내는 역함수 과정을 통한 그러한 제너레이티브 모델이라는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체인지 오브 베리어블 시오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체인지 오브 베리어블 시오름이 뭐냐면요. 역함수를 갖고 있는 함수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X와 Z는 이렇게 레이턴트 베리어블과 인풋 베리어블의 관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Z는 이 F가 역함수를 갖고 있다면은 F의 역함수에다가 X를 인풋으로 갖고 있는 F 인버스 X의 꼴로 나타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현재 이 파이 Z와 그리고 이 PX가 둘 다 그 PDF예요.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그렇다면 이 PDF일 때 Change of Variable Theorem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냐면요. 둘 다 PDF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분을 한 값이 1로 나타나게 되겠죠. 그러면은 둘 다 적분을 한 값이 1로 나타나게 될 텐데, 이 앞에다가 둘 다 dx분의, 아이고 제가 오늘 마우스를 사용을 해가지고 굉장히 dx분의 d를 둘 다 한다고 했을 때, 일같이 써줬네. 그렇다면은 여기는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미분을 한다고 했을 때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이 dx분의 dz. 네. 이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이 z가 f 인버스 x라는 것을 위해서 설명을 봤었고요. 그리고 이 f 인버스 x로 다시 꼴을 나타내 주게 된다면은 네.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게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PDF, X에 관련된 PDF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 이제 그 F의 인버스들을 이용을 하게 돼서 이게 새로운 Z라는 변수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변수를 통해서 그 인버스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Change of Variable Theorem이라는 네, 이름이 붙게 된 거고요. 이게 싱글 베리어블에 대한 Change of Variable Theorem의 텀이었으면 이게 멀티 베리어블이 되게 된다면 이렇게 되게 되겠죠. 자코비안의 디터미넌트를 갖게 되는 형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자코비안의 디터미넌트가 갖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코비안의 디터미넌트가 갖는 의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디터미넌트가 갖는 의미는 이렇게 우리가 어떠한 매트릭스가 나타내고 있는 트랜스포메이션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컬럼 벡터, 두 컬럼 벡터들로 이루어져 있는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바로 이 곱하기 이 매트릭스에서의 디터미넌트가 갖고 있는 의미가 되죠. 그렇다면은 뭐 이 곱하기 2뿐만이 아니라 더 n 곱하기 n짜리 그러한 그 정사각 행렬에서의 그 디터미넌트가 갖게 되는 의미에 대해서는 컬럼 벡터들이 갖고 있는 그 컬럼 벡터들을 이루게 되는 그 볼륨을 의미를 하게 되겠죠. 그렇다면은 자코비안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자코비안이라는 거는 우리가 각각의 그 매트릭스의 그 엘레멘트 하나하나가 그 베리어블을 대상으로 한 그 편미분들의 값으로 이루어져 있는 매트릭스를 우리가 자코비안 매트릭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각각의 변수들을 대상으로 한 그 변화율의 값들이 자코비안 매트릭스 안에 들어있게 되겠죠. 그러면은 자코비안의 디터미넌트가 의미를 하는 거는 원래 갖고 있던 어떤 펑션 f가 그 어떤 포인트 P에 대해서 갖고 있는 자코비안의 디터미넌트라면은 이 펑션 f가 이 포인트 P를 어디로 얼마나 옮기려고 하는지에 대한 그 크기를 의미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변화율의 값을 갖고 있고 그 변화율의 값들을 갖고 있는 매트릭스의 컬럼 벡터들이 이루고 있는 그 볼륨을 의미하는 게 디터미넌트니까요. 네, 그래서 자코비안 디터미넌트는 이 펑션 f가 어떤 점 P를 옮기려고 하는 이동축만큼의 그러한 크기를 의미를 하게 되는 거죠. 좀 더 와닿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어떤 PDF가 있는데요. 이랬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4분의 1부터 4분의 3까지는) 이건 x와 z에 대한 펑션이에요. z는 4분의 1까지는 z는 x로 가고 4분의 1부터 4분의 3까지는 2분의 1x로 갔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4분의 3부터는 2x로 갔다고 해볼게요. 여기서부터 2x로. 네. 그럼 이렇다고 했을 때, 이 z의 확률 분포는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z의 확률 분포는 똑같이 x처럼 이렇게 쭉 1의 그 크기를 갖게 되는 이런 확률 분포를 갖게 될까요?
그럴까요? 그러지 않겠죠. 이 2분의 1 기울기를 갖게 되는 요 상황에 있어서 Z의 확률 분포는 오히려 2분의 1 기울기를 가질 때 2배가 될까요? 2분의 1배가 될까요? Z는 오히려 2배의 확률 분포를 갖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 X가 2배의 EX의 기울기를 갖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 Z의 확률 분포는 오히려 2분의 1의 확률 분포를 가져야, 같은 확률 분포를 가지면서, 변수가 갖게 되겠죠. 그래서, 이 체인지 오브 베리어블을 갖게 되는 이 dx분의 d의 인버스 f의 이 의미가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인사이트를 가지신 상태로 체인지 오브 베리어블 시럼과 그리고 체인지 오브 베리어블 시럼에 대해서 이해한 채로 노멀라이징 플로우에 대한 설명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우, 집이 너무 덥네요. 너무 더워. 땀이 막 삐질삐질 나요. 그래서 노멀라이징 플로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노멀라이징 플로우가 뭐냐면요. 이렇게 체인지 오브 베리어블 시럼을 이용을 하면은 우리는 계속 인버스의 과정을 통해서 원래 확률 분포를 나타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런 체인지 오브 베리어블을 겹겹이 쌓으면서 이렇게 간단한 확률 분포 모델에서 더 복잡한 확률 분포 모델로 넘어가는 이러한 형태로 모델을 만들게 되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에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 펑션들을 층층이 쌓아주면서 간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층층이 각각의 층들을 쌓아주면서 가게 되려면 i-1은 이런 확률 분포 pi-1을 따른다고 했을 때요. 이 zi의 레이턴트 베리어블은 그 전에 레이턴트 베리어블에다가 i번째 펑션을 한 이런 형태의 규칙을 갖게 되고요. zi-1은 당연히 이 fi의 인버스를 갖게 되겠죠. 모든 f들은 다 인버터블한 펑션들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i번째의 확률 분포는 앞서 설명을 드렸던 체인지 오브 베리어블 시럼에 의해서 이런 형태를 갖게 되는 거죠. 그죠? 이런 형태를 갖게 될 텐데, 이게 첫 번째 층부터 마지막 층까지 쭉 쌓여서 간다는 거를 생각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지를 생각을 해볼 거예요. 이제. 근데 이 과정에 있어서, 이 디터미넌트, 이 자코비안의 디터미넌트에 있어서, 이 인버스 함수의 인버스 함수의 미분은 미분의 인버스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옆에 요 설명을 보시면은 인버스 함수의 y에 대해서 미분을 한 거는 dy분의 dx가 되고, 이거는 dx분의 dy의 인버스가 돼서 원래의 미분의 인버스라고 나타낼 수가 있게 되고요. 우리가 요 과정에 있어서 이 디터미넌트에 있어서 얘도 아예 인버스로 밖으로 빼버릴 수 있게 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또 오른쪽에 간단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 디터미넌트 A, B는 디터미넌트 A 곱하기 디터미넌트 B로 나타낼 수 있죠. 디터미넌트의 유명한 규칙이죠. 그렇게 나타낸다면 우리는 디터미넌트 M과 디터미넌트 M의 인버스의 곱은 당연히 디터미넌트의 M 곱하기 M 인버스로 나타낼 수 있게 될 거고요. 그리고 M 곱하기 M 인버스는 당연히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될 테니까 요렇게 1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이 두 디터미넌트 M과 디터미넌트 M의 인버스는 역수 관계를 갖게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인버스도 또 밖으로 다시 빼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로그를 취하게 돼주면 로그 라이클리우드를 위해 로그를 취하게 돼주면 이러한 식의 폼을 갖게 되는 식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좋아요. 그러면은 요거를 첫 번째 층부터 k번째 층까지 간다는 식으로 나타내게 된다면은 이렇게 점점 이터레이티브하게
합으로 나타낼 수 있게 되겠죠. 로그를 씌운다면.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확률 분포의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구하고 싶다면은 네, 이런 식의 폼을 통해서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함수의 그 각각의 함수들의 자코비안들의 디터미넌트를 잘 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원래 우리가 나타내고자 하고 하는 이 원래 프로블럼 덴시티 펑션이 px를 네, 에스티메이션 할 수 있겠다라는 뜻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함수 f를 어떻게 각각을 잘 설정을 하느냐가 중요하게 된 거겠죠. 인버터블한 함수 f를 잘 설정을 하자. 근데 중요한 거는 함수가 인버터블 해야 한다는 거, 그거 당연할 거고요. 그리고 또 이 함수가 항상 우리는 이 함수들에 있어서 자코비안 디터미넌트를 구해줘야 하잖아요. 이 자코비안 디터미넌트를 구하기 쉬운 함수면은 더 좋겠다 라는 조건도 추가가 된 거죠. 그래서 노멀라이징 플로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 체인지 오브 베리어블 시오럼을 이용을 해서 간단한 확률 분포에서 저 복잡한 확률 분포를 층층이 인버터블 함수를 쌓아가면서 원래의 x의 확률 분포를 따라가고자 하는 그러한 접근법이고요. 각각의 그 펑션 f들을 어떻게 설정을 하느냐가 중요하게 되는데 그 펑션 f는 당연히 인버터블 해야 하고 자코비안 디터미넌트가 계산하기 쉬우면 좋겠다라는 두 가지 조건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어서 이 노멀라이징 플로우를 이용한 모델인 리얼 MVP를 설명을 해드리면서 이 두 가지 옵션을 잘 만족을 하는 F 함수를 어떻게 설계를 했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리얼 MVP라는 모델에서는 Affine Coupling Layer라는 레이어를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이 Affine Coupling Layer가 뭐냐면요, Affine Transformation 다들 아시죠? 이렇게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주는 이 A와 A 매트릭스와 B 벡터 요런 게 Affine Transformation이죠. 그래서 이 벡터 X를 스케일링하고 크기를 변화시켜주면서 이렇게 해준 다음에 거기에 Shift 연산까지 해주는 평행이동까지 시켜주는 그러한 연산이 Affine Transformation이고요. 그래서 이 Affine Transformation에서 요 A 스케일링 해주는 요 V와 요 트랜스포메이션 해주는 요 T 부분을 T 부분이 룰로 이렇게 오게 되는 거고요. S와 T로 이렇게 오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해준 이 스케일링을 해준 거에 익스포넨셜을 취해준 거를 해준 요런 폼들을 갖게 되는데요. 중요한 점은 이 Affine Coupling Layer에서 갖게 되는 특징은 인풋으로 들어온 이 large D 디멘션을 스몰 D 1부터 스몰 D 디멘션과 D 플러스 1 디멘션부터 large D 디멘션까지로 둘을 절반을 나눠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뭐 인풋으로 들어온 이미지가 있다면은 그 중에 뭐 절반까지는 스몰 D 디멘션으로 처리를 해주고 나머지 절반을 그 스몰 D 플러스 1부터 라지 D 디멘션까지로 처리를 해주면서 가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렇다면 처음에 스몰 D 디멘션까지는 그 전의 인풋과 그 다음 인풋이 그대로 가게 되는 y는 x 연산을 하게 되는 형태이고요. 그리고 스몰 D 플러스 1 디멘션부터 라지 D 디멘션까지는 그 Affine Transformation을 해주는 형태인데 Affine Transformation을 1부터 D 디멘션까지를 대상으로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주면서 이 스케일링을 한 거에다 익스포넨셜을 취한 값을 D 플러스 1부터 D 디멘션까지에다가 엘리멘트 와이즈 곱셈을 통한 값에다가 거기다가 트랜스포메이션 벡터까지 더해주는 이런 형태로 가게 됩니다. 원래 이렇게까지 Affine Coupling Layer가 복잡한 형태가 아니었는데요. 나이스라는 모델에서는 이것보다 훨씬 더 간단한 형태로 했었는데
리얼 MVP로 넘어오면서 뭐 이렇게 그 양수를 강제해야 한다는 그런 여러 이유나 뭐 이런 점들 때문에 이렇게 더 복잡한 형태로 발전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파인 컴플링 레이어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이 F 펑션을 우리가 이 노멀라이징 플로우에서 말했던 그 인버터블한 F 펑션을 만들기 위해서 이 어파인 커플링 레이어를 그 인버터블한 F 펑션으로 쓰겠다라는 이유에서 만들어 놓았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F 펑션을 설정을 해뒀을까요? 그거에 대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겠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노멀라이징 플로우에서 인버터블 펑션 f를 설정하는 거에 있어서 가장 큰 조건 두 가지는 인버터블 한 개, 인버트가 쉬우냐 였고요. 두 번째는 자코비안 디터미넌트를 계산하는 게 쉽냐라는 거죠. 원래 자코비안 디터미넌트를 계산하는 것은 굉장히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굉장히 많이 차지되는 일이잖아요. 자코비안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거의 디터미넌트까지 구해야 하니까요. 그렇다면은 말씀드린 어파인 커플링 레이어가 이 두 가지 조건을 잘 만족을 하는지 볼게요. 인버터블 한 거에 대해서 일단 볼게요. 원래 처음에 1부터 d 디멘션까지는 y는 x의 꼴이었으니까 당연히 그대로 인버터블이 굉장히 쉽겠죠. 그리고 뒤로 돌아가는 거 이거 역시도 그 이항 연산 여기 있는 거 일로 잘 와주고 해줘서 이 x는 d에 d 플러스 1을 냅둔 채로 얘를 이쪽으로 옮겨주고 하는 요런 연산들을 쭉 해보시면은 오른쪽에 요러한 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인버터블 하고 인버트가 굉장히 편리하다는 거 알게 되었죠. 이런 꼴로 우리가 함수를 설계를 한다면. 그렇다면 두 번째 조건이 자코비안 디터미넌트를 구하는 게 쉽냐라는 게 중요한 이슈가 되겠죠. 그러면은 1부터 d차원까지 에 있는 여기 부분, 자코비안 매트릭스의 여기 부분은 y는 x에 대한 그 펑션에 대한 편미분들이 될 테니까 전부 1로 채워지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d 플러스 1부터 라지 d까지의 컬러 이게 됐는데 뭐죠? 그 y의 1부터 d까지의 y의 1부터 d까지의 채널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x의 d 플러스 1부터 d 디멘션까지가 차지하는 역할이 하나도 없죠. 그냥 y 1부터 d 디멘션까지는 x의 1부터 d 디멘션 이기 때문에 얘가 차지하는 역할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당연히 편미분 값도 전부 다 0이 되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요 1부터 d 디멘션에 대한 요거에 대한 편미분이 된 어떠한 복잡한 값이 뭔가 나오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쪽에서는 요 d 플러스 1부터 d 디멘션은 요거를 편미분을 하게 되면은 요 익스포넨셜 얘네가 다이어고날로 이렇게 쭈쭈쭈쭈 나오게 되겠죠. 자, 여러분 매트릭스가 이렇게 나오게 됐다면은 얘 매트릭스는 지금 이쪽 오른쪽 위쪽에 전부 다 0으로 채워져 있는 로어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 형태가 되겠죠.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 형태가 되었기 때문에 이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에서의 자코비안은 이 다이어고날 엘레멘트들의 프로덕트가 되게 됩니다. 그에 대해서는 선형대소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로어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의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은 로어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가 된다면은 각각의 컬럼 벡터들이 전부 리니어 인디펜던트 해지기 때문에 디터미넌트들의 값도 이 다이어고날 엘레멘트들의 프로덕트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코비안의 디터미넌트를 구하는 게 요렇게 쉬워지게 된 거죠. 여기는 쭉 1이고 여기는 다이어고날 익스포넨셜들의
스케일러 매트릭스를 거친 얘네들의 익스포넨셜을 씌운 애들의 다이아고널 벡터들이 쭉 있는데 그 엘리멘트들을 전부 다 이렇게 곱해주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익스포넨셜을 이렇게 곱해주게 되는 형태니까 이것도 익스포넨셜도 밖으로 나가고 요 안이 시그마 형태로 나오게 되는 거죠. 2의 A승들, 2의 B승들 막 이렇게 곱해지는 게 요게 2의 A 플러스 B 플러스 뭐 이렇게 나타나게 돼서 이렇게 아주 깔끔한 형태로 자코비안 디터미넌트도 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리얼 MVP에서는 Affine Coupling Layer라는 그러한 레이어를 통해서 Normalizing Flow에서 쓰여야 할 인버터블한 펑션 F를 제안을 했고요. 이 Affine Coupling Layer는 인버터블 펑션 F의 두 가지 조건인 인버트하기 쉽냐 만족하고요. 그리고 자코비안 디터미넌트를 계산하기 쉽냐 또 역시나 만족을 합니다. 근데 이 Affine Coupling Layer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단점은 처음에 1부터 T의 디멘션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지를 이렇게 절반을 할 때 그거를 레이턴트 베리어블로 만들어주는 과정이 있어서 이 앞에 있는 요 절반의 채널들이 전부 다 그대로 변하지 않는다 라면은 말이 안 되겠죠. 레이턴트 베리어블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요거를 바꿔가면서 각 레이어마다 그 전에 내가 앞에 채널을 1부터 스몰 d 디멘션으로 봤으면 그 다음 레이어에선 이 뒤 채널을 그렇게 보고 뭐 이런 식으로 바꿔가면서 스위치해가면서 간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리얼 MVP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그리고 리얼 MVP 이후에 나온 글로우, 이 글로우라는 모델을 통해서 노멀 플로우 베이스드 제너레이티브 모델이 주목을 좀 다시 또 수면으로 떠오르게 되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겐이나 VA가 갖고 있는 많은 인기에 비해서 플로우 베이스 모델은 그렇게 많은 인기가 없었지만 이 글로우가 이렇게 고화질의 이미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괜찮은 결과들을 이렇게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플로우 베이스드 모델이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글로우는 어떤 방법을 썼기 때문에 리얼 MVP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었느냐 라고 한다면요.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고 넘어갈 거예요. 인버터블 원바이1 컨볼루션을 어파인 커플링 레이어를 거치기 전에 넣어주는 겁니다. 어파인 커플링 레이어가 갖고 있는 한계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까? 변하지 않는 디멘션이 있어서 얘네는 변하지 않는 디멘션이 있기 때문에 얘네의 변하지 않는 디멘션들의 순서를 왔다 갔다 해주면서 진행을 한다고 했었죠. 근데 왔다 갔다 순서를 주는 것도 이거 모델 설계자가 설계하기 맘이잖아요. 뭔가 모델이 스스로 배워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왔다 갔다 해주는 위 부분에 대해서 순열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조합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모델이 배우자라고 해서 나온 게 이 인버터블 원바이1 컨볼입니다. 그래서 원바이1 컨볼루션을 하게 되면은 그 중에 있어서 누구를 우리가 1에서 D 디멘션으로 줄지에 대해서 선택하는 연산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원바이1 컨볼루션을 통해서 전체 디멘션을 유지될 수 있는 원바이1 컨볼루션을 통해서 이 어떠한 채널들을 1에서 스몰 d 디멘션으로 볼지를 선택하는 것들을 모델이 스스로 배우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성능을 끌어올리게 됐던 게 글로우라는 모델이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작년 닙스 2018 베스트 페이퍼를 받았던 뉴럴 ODE라는 논문이 나오게 됐는데요. 이 뉴럴 ODE라는 거는 제 방송을 많이 봐주셨던 분들은 제 뉴럴 ODE 관련 페이퍼들도 여러 번 읽었었기 때문에, 그리고 언제 뉴럴 ODE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했었던 방송을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네,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네. 뉴럴 ODE가 뭐냐면요. 레지넷의 작동 원리가 뉴럴 ODE, ODE,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 상미분 방정식의 그 일반적인 풀이법 중에 하나인 오일러 메소드와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이런 관찰에서 탄생하게 된 게 뉴럴 ODE입니다. 그래서 레지넷이 잘 작동하는 이유는 얘가 미분 방정식을 풀려는 것처럼 작동을 하기 때문이다라는 이유예요. 미분 방정식을 푸는 것처럼 작동을 한다라는 이유가 이 오일러의 메소드가 의미를 하는 바가 우리가 미분 방정식에 있어서 알고 싶은 거는 지금 도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그러니까 도함수에 관련된 수식들이 주어져 있을 때 원래의 함수를 이렇게 알아가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각각의 공간과 위치와 글씨 마우스를 쓰려니까 더럽게 못 쓰겠네요. 위치와 그리고 속도가 갖고 있는 그 관계에 의해서 위치가 이렇게 되고 있는 이러한 함수를 우리가 어프록시메이션을 하고 싶어 하는데 요 당시의 기울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기울기만 알고 있다고 했을 때 요 당시의 기울기가 요렇게 나오고 있는 거를 지금 기울기가 이만큼 있으니까 이거를 속도로 표현하자면 지금 내 위치는 내가 여기에 있는데 지금 나의 속도는 요 북동쪽 방향으로 2m/s로 달리고 있으니까 1초 뒤에 난 북동쪽 지금 이 위치에서 북동쪽으로 2m 정도 가 있겠네 라고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예상을 하면서 가는 게 오일러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내가 있는 방향에서 내가 예상을 한 나의 지금 속도에서 이 속도 그대로 내가 1초 뒤에 간다면 어떻게 갈까? 라는 식으로 예상을 해서 가는 게 오일러 메소드고요. 그 오일러 메소드의 이 폼과 레지넷의 폼이 굉장히 유사하죠. 그래서 레지넷은 ODE를 디스크리타이즈한 형태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각각의 레이어들의 숫자를 우리가 레지넷 50이든 101이든 이런 식으로 레이어의 숫자들을 모델 설계자가 정해줘서 했기 때문에 그 각각의 이 ODE 솔빙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discretized 된 ODE 솔버다라고 그러한 시각으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뉴럴 ODE 네트워크와 레지넷의 레이턴트 베리어블들이 분화해 가는 과정을 보자면은 이런 차이를 갖게 되는데요. 뉴럴 ODE의 경우에는 이러한 오일러 메소드의 경우에는 굉장히 오래된 아주 기본적인 ODE 솔빙 방식이기 때문에 룬치쿤타 메소드라는 좀 더 나은 ODE 솔빙 방식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 있어서 어드 조인트 메소드라는 거를 제안을 해서 컴퓨테이셔널 컴플렉시티에 대해서도 더 좋은 장점들을 갖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ODE 네트워크의 경우에는 레이어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파라미터를 여러 번 이터레이션을 하면서 그 파라미터들을 계속 학습을 하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터레이션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여기 보이는 이 점들을 더 이 ODE의 경우에는 많이 갖게 된다는 거죠. 근데 레지넷의 경우는 이 점들을 똑같은 간격으로 갖게 되는 반면에 ODE 네트워크의 경우에는 내가 이 레이턴트 베리어블이 옆으로 꺾이는 지점이 여기서 많이 꺾여야 된다면 여기에 점을 만들고 여기서 덜 꺾여도 된다면은 여기는 그냥 냅두고 있다가 더 먼 데서 점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좀 더 컨티뉴어스한 상태에 대해서 잘 나타낼 수 있도록 점들이 이렇게 분화되는 지점들이 생기도록 만들어주는 게 ODE 모델이 갖고 있는 특성입니다. 그래서 레지듀얼 네트워크는 각각의 레이어들의 개수를 우리가 처음부터 정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꺾이는 이러한 레이턴트 베리어블들의
스페이스를 볼 수 있는 반면에 ODE 네트워크는 이렇게 연속적인 레이턴트 베리어블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아주 강점을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뉴럴 ODE는 컨티뉴어스하게 레이턴트 베리어블들의 스페이스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 강점을 갖게 되는데요. 네, 이렇게 컨티뉴어스하게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뉴럴 OD에다가 노멀라이징 플로우를 사용하게 된다면 우리는 컨티뉴어스한 노멀라이징 플로우를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뉴럴 OD에다가 노멀라이징 플로우를 해서 컨티뉴어스한 노멀라이징 플로우를 만들면서 그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만든 게 이 뉴럴 OD의 후속 논문이 FFJOLD인데요. 이 FFJOLD의 FFJ가 프리폼 자코비안에서 따왔어요. 그 말은 즉 그동안 우리가 노멀라이징 플로우를 하는 데 있어서 항상 펑션을 어파인 레이어처럼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복잡하게 우리가 펑션 F를 설정을 해뒀던 이유는 자코비안 매트릭 자코비안 디터미넌트를 구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였잖아요. 근데 이제부터는 이 자코비안으로부터 프리폼인 모델들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된 이유는 FF졸드에서 소개된 그 자코비안 디터미넌트는 이렇게 그 각각의 베리어블들에 관련한 이 편미분 값들의 트레이스, 이 자코비안의 트레이스들의 그 적분값으로 이렇게 그 자코비안의 트레이스들의 적분값으로 이렇게 뭐라고 하죠? 어프록시메이션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자코비안 디터미넌트보다 트레이스가 된다면은 디터미넌트를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겠죠. 트레이스는 그냥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들의 합을 그냥 빠바바박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5n밖에 시간이 걸리지 않을 거고요. 트레이스를 합하는 데 있어서는 자코비안을 하는 데 있어서만 좀 더 시간이 걸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코비안의 디터미넌트를 구하는 데 있어서 걸렸던 굉장히 큰 타임 컴플렉시티를 이렇게 트레이스를 구하는 것을 통해서 어프록시메이션을 통해서 이제는 자코비안으로부터 프리폼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뉴럴 ODE 같이 컨티뉴어스한 폼에 대해서 잘 할 수 있는 모델을 적용을 해서 컨티뉴어스한 노멀라이징 플로우를 만든 게 FFJOLD였어요. 네. 그리고 기존에 잘 작동하고 있던 이미 굉장히 많은 검증을 받은 모델인 레지넷을 인버터블하게 만들자라는 시도에서 나온 것은 인버터블 레지넷이라고 또 있었는데요. 이제 레지넷을 인버터블하게 만들어서 레지넷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둔 베리어블 벡터에서 원래의 인풋을 다시 또 제너레이션을 할 수 있도록 만든 모델인 거죠. 그러면 인버터블 레지넷을 이런 식으로 만든 이유는 뭐냐면요. 이렇게 인버터블한 펑션을 통해서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만드는 거의 강점이 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해답이 이 논문이 제대로 보여줬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이 인버터블한 펑션을 통해서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만들게 되면은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면서 제너레이션도 하는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이런 인버터블 레지넷처럼요. 그러니까 레지넷과 거의 비슷한 그 성능으로 동작하는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모델인데 그 과정 중에 나온 레이턴트 베리어블을 통해서 우리는 원래 인풋도 다시 제너레이션을 할 수 있게 되는 한 번에 두 가지 태스크를 할 수 있는 모델을 이렇게 인버터블 레지넷 같은 모델을 통해서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에 있어서 이 인버터블 레지넷의 경우에는 굉장히 논문이 저도 자세히 이해를 하지 못했고 굉장히 논문이 어렵더라고요. 제가 전에 방송을 하면서 읽었던 영상이 지금 남아 있을 텐데 보시면은 제가 방송 내내 헤매면서 논문을 읽고 있는 꼴을 볼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인버터블 레지넷에서 각각의 레이어들의 인버터블 한 거를 강제하기 위해서 줬던 제약이 리슈 컨스턴트를 1 미만으로 각각의 레이어의 리슈 컨스턴트를 1 미만으로 주겠다라는 게 이 인버터블 레지넷에서
인버터블 펑션을 강제하기 위해서 넣었던 조건인데요. 뭐 리슈 컨스턴트가 뭔지만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그 구간 내에서 그 함수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기울기가 1 미만이다라는 뭐 그런 네,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레지넷과 인버터블 레지넷의 그 레이턴트 그 스페이스에 그 분화되는 과정을 네, 비교를 한 비교를 한 그림인데요. 그냥 레지넷이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레이턴트 베리어블들이 크로스되는 지점들이 있어요. 우리가 크로스되는 지점들이 있다면은 뭐 앞서 이렇게 갔던 길로 갈 때 막 이렇게 크로스되는 지점이 있으면은 그걸 다시 제너레이션 하기 위해서 거꾸로 따라가다 보면은 중간에 그 갈림길을 만나게 되겠죠. 그럼 내가 어디서부터 내가 지금 이 길을 왔던 건지를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갈림길들이 막 이렇게 생기게 될 테니까. 그래서 이런 크로스하는 지점들이 생기기 때문에 일반적인 원래 레지넷에서는 인버터블 펑션이 아닌 레이어들이 꼭 생겼다라는 얘기고요. 우리는 iRegi넷에서는 다 인버터블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크로스하는 지점에 없는 레이턴트 베리어블 스페이스의 형태를 갖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인버터블 펑션들을 이용을 해서 레이턴트 베리어블들을 만들게 되면은 이렇게 크로스해가는 과정 없이 그 내가 한 인풋에서 시작을 했으면은 하나의 플로우만 따르면서 쭉 가게 된다라는 거겠죠. 계속 1대1 대응의 펑션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전에 결과값에서 원래 인풋을 계속 유출을 할 수 있도록 계속 한 길로만 쭉 가게 된다라는 거죠. 크로스 되는 지점 없이요. 레이턴트 베리어블끼리 다대일의 과정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형태의 그 인버터블한 펑션들로 이루어져 있는 그래서 플로우죠. 네. 이러한 형태로 근데 레이턴트 베리어블들을 이렇게 형성해 가는 거가 오히려 네, 좋지 않은 결과들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뉴럴 OD의 경우에도 계속 레이턴트 베리어블을 분화해 가는 과정이 컨티뉴어스하게 이루어지죠. 컨티뉴어스하게 이루어지면서 가기 때문에 내가 이 레이턴트 베리어블은 고양이로 분류하고 싶고 이 레이턴트 베리어블은 개로 분류하고 싶다라면은 얘네가 둘이 그 레이턴트 베리어블들을 학습해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 두 레이턴트 베리어블이 붙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그 모델은 계속 학습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 문제점을 띄우게 되는데요. 이 레이턴트 베리어블을 1로 보내고 싶고 이 레이턴트 베리어블을 1로 보내는 게 학습하는데 훨씬 더 편리하게 된다면은 얘를 이렇게 크로스를 시켜주는 지점이 있어줘야 할 텐데 그래서 그 전까지의 보통의 레지넷 같은 그러한 모델이었다면은 각 레이어마다 이렇게 띄엄 이렇게 디스크리타이즈드 된 레이어들이 있기 때문에 둘이 가는 과정에 있어서 원래는 이렇게 서로 이렇게 멀리 떨어뜨리려는 형태지만 띄엄 가기 때문에 띄엄 하다가 이 다음 지점에서 띄엄 하면서 둘이 크로스가 될 수 있게 되었지만 우리가 뉴럴 ODE를 만들게 되면서 이거를 컨티뉴어스하게 강제를 하다 보니 이 두 레이턴트 베리어블이 이렇게 둘이 그냥 계속 가까이 수렴하거나 아예 가지 못하게 되는 이런 형태로만 학습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다른 예시를 드리자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 인풋 분포들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 빨간색과 파란색을 잘 클래시피케이션 할 수 있도록 레이턴트 베리어블이 만들어진다면은 뭐 이렇게 한쪽으로 빨간색을 모으고 파란색을 또 한쪽으로 모으게 레이턴트 베리어블이 만들어진 다음에 뭐 디시전 바운더리가
이런 식으로 쳐지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이상적인 원래 클래시피케이션의 모델이 학습해 가야 할 방향이잖아요. 근데 이 파란색을 이 빨간색 밖으로 꺼내는 과정이 뉴럴 ODE는 굉장히 잘 못한다는 거죠. 왜냐면은 크로스를 할 수 없으니까 얘가 여기서 일로 순간이동을 못 시키고 계속 충돌을 하게 돼서 빨간색이 얘네를 안 건드리면서 옆으로 쭉 움직이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컴퓨테이션 코스트가 굉장히 크고 더 그 학습을 많이 시켜야 되고 레이어를 더 많이 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느리게 학습되고 성능도 별로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컨티뉴어스한 상황을 줬을 때 생기는 이러한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어그멘티드 뉴럴 ODE라는 논문에서는 처음에 이미지 같은 경우 인풋이 뭐 RGB 3채널짜리 인풋이 있으면은 거기에다가 추가로 몇 차원을 더 주는 거예요. 뭐 5차원, 뭐 이런 정도의 인풋을, 뭐 5차원까지는 아니라 한 2, 3차원 정도 줬을 거예요. 뭐 그런 식의, 추가적인 차원을 더 줘서, 이 크로스 해가는 과정에 있어서 레이터트 베리어블들이 서로 크로스를 못하는 그러한, 컨티뉴어스한 상황에서 크로스를 못하는 그러한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추가적인 차원을 줘서, 이렇게, 크로스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이 추가적인 차원은 그냥 제로 패딩된 차원, 전부 다 0으로 채워져 있는 차원이 인풋으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뒤에 부분은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뭐 글로우나 뭐 FF 졸드 같은 거에 그 실험 결과들만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얼마나 잘 되는 모델들인지. 글로만 보셔도 이게 작년 중순에 나온 논문인가 그럴 텐데요. 굉장히 이거 이미지 레졸루션도 굉장히 높고요. 굉장히 하이 퀄리티의 사람 얼굴들이 잘 나오고 있는 게 보이시죠? 레졸루션도 굉장히 높은 이미지까지도 잘 되는 걸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FF 졸드의 경우에는 density estimation을 한 그런 density estimation 태스크를 했을 때 글로우보다 FF 졸드가 더 잘하고 있다라는 그런 걸 보여주고 있는 시각적인 결과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오토 리그레시브 플로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만 언급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저도 오토 리그레시브 플로우에 대해서는 자세히 조사를 해보지 못했고요. 그냥 이런 것도 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더욱 알아보시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토 레그레시브 컨스트레인트가 뭐냐면요. 지금의 확률을 구하는 데 있어서 그 전까지의 인풋들이 전부 다 컨디션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서 그것들의 이 곱들로 우리가 새로운 확률을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뭐 px3의 경우에는 px1 px2 px3 x1 x2 뭐 이런 식의 여러 개의 그 전까지의 모든 그 전에 사전에 일어났던 확률들을 전부 조건부 확률이 돼가면서 곱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새로운 확률 분포의 연산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컨스트레인트를 준 게 오토 리그레시브 컨스트레인트고요. 이 오토 리그레시브 컨스트레인트를 주면서 노멀라이징 플로우를 통해서 그걸 진행을 해가는 게 오토 리그레시브 플로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토 리그레시브 플로우를 통해서 진행된 제너레이티브 모델 중에 가장 유명한 걸로는 픽셀 RNN 같은 모델이 있는데요. 각각의 사실 오토 리그레시브 컨스트레인트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보통의 RNN 모델들이 있죠. 시퀀스 투 시퀀스 같은 그런 모델들도 전부 오토레그레시브 컨스트레인트 아래에 있는 거겠죠. 그런 것들 중에서 노멀라이징 플로우를 통해서 진행을 해 가는 게 오토레그레시브 플로우이고요. 그래서 이 오토레그레시브 컨스트레인트 상황에서 노멀라이징 플로우를 통해서 인버터블 함수를 통해서 지금까지 만들어 온 이 상황에서 새로운 상황들을 계속 제너레이션을 해가는 상황이 픽셀 RNN의 상황이에요. 픽셀 RNN은 맨 왼쪽 위부터 이런 식의 순서로 픽셀을 제너레이션을 해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꼭 이런 순서가 아니더라. 여기 화살표 보는 것처럼 컬럼 와이즈로도 순서가 넘어가도록 해서 이렇게 각각의 이렇게 순서가 넘어가면서 LSTM을 통해서 오토리그레시브하게 노멀라이징 플로우를 해가는 그러한 모델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토레그레시브한 플로우를 하게 된다면은 이 픽셀 RNN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절반이 오클루드 된 그러한 이미지에서 이 밑에 절반 부분들을 다시 제너레이션 하는 거에 있어서 당시에 굉장히 괜찮은 성능을 보여준 모델이었어요. 그 뒤로도 이 픽셀 RNN의 경우에는 이 픽셀 RNN으로 전부 이 by LSTM을 전부 하게 되면은 타임 컴플렉시티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거를 CNN을 통해서 했던 게 픽셀 CNN이고요. 이 픽셀 RNN 논문에서 같이 제안을 한 모델이에요. 픽셀 RNN의 그 컴플렉시티가 너무 높기 때문에 픽셀 CNN도 같이 제안을 했었고, 그 픽셀 CNN을 더 발전시킨 픽셀 CNN++ 같은 그러한 후속 연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외에도 웨이브넷 같은 그 보이스 제너레이션에 있어서 유명한 모델인 웨이브넷 같은 경우도 오토레그레시브 플로우 기반의 모델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제 오늘 발표 자료의 레퍼런스들을 특히 이 릴로그 이 블로그의 글을 가장 많이 참조를 했고요. 굉장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거의 뉴럴 OD 쪽에 제가 더 살을 붙인 부분들 외에는 거의 이 블로그의 글에서 많이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레퍼런스를 언급을 하면서 오늘의 발표를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머신러닝 읽는 스트리머 망끽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시청해주는 시청자분들 중에서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지금 채팅으로 얼마든지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카도조님. 혹시 질문사항 있으신가요? 노멀라이징 플로우에 관련해서, 플로우 베이스 제너레이티브 모델에 관련해서. 없으시다면은 거의 1시간 내내 떠들기만 해가지고 목이 좀 아프네요. 옵티컬 플로우요? 옵티컬 플로우는 노멀라이징 플로우하고는 다른 플로우죠. 그 옵티컬 플로우는 그러니까 노멀라이징 플로우는 우리가 베리에이셔널 인퍼런스, 그러니까 변분 추론이 필요한 모든 태스크에 있어서 다 적용이 가능한 그런 그 인버터블 펑션을 통해서 1대1 함수들이 서로 연결되어 가는 그 플로우를 통해서 뭔가를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만든다라는 거에서 플로우라는 이름이 붙여진 거고요. 옵티컬 플로우는 말 그대로 그 광학적인 그 흐름인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비디오에서 제 손이 이렇게 가는 상황이 있다면은 여기서 여기로 갈 때는 이 제 엄지손가락에서는 요렇게 가는 벡터가 있을 거고, 요 상황에서는 또 요렇게 가는 벡터가 있는 이런 형태인 거죠. 그래서 각각의 이미지가 시퀀스가 있는 이미지가 여러 장이 있을 때 그 현재 시퀀스에서 다음 시퀀스, 현재 프레임에서 다음 프레임으로 가기 위해서 내가 이 현재 있는 이 피처 포인트에서 그 다음 피처 포인트까지 가려고 하는 그 벡터를 구해주는 게 옵티컬 플로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그렇습니다.
한번 검색을 해서 보여드릴까요? 네, 뭐 교통 상황에 대해서 옵티컬 플로우 막 보여주는 네, 이런 거가 있겠네요. 네, 이런 거요. 네, 이런 게 옵티컬 플로우예요. 그래서 노멀라이징 플로우에서 말하는 플로우하고는 좀 다른 의미죠. 네, 그러면은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쉬지 않고 말했더니 목이 아프네요. 물을 한 컵 더 떠왔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지금까지 방송 들어주시느라 정말 감사하고요. 네,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논문 읽는 방송이 아니라 논문 설명해주는 방송이 되었네요. 네, 그러면은 방송 끄겠습니다. 트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